쓰러진 병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깃발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전쟁은 살아남은 자에게도 긴 슬픔과 고통을 남깁니다. 매일 새 꽃다발로 전사한 남편을 추모하고 방 청소를 대신 해주듯 정성스레 자식의 무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도 삶과 죽음의 경계는 더 뚜렷해 보입니다. Те, як житимуть люди. 10% для збереження мільйонів життів. Well, I think look, you can say 95%. So we are close with security guarantees. Be honest, the document is ready. We have questions with economic package, but I think 90% it will done.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종전을 외치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사이 일상을 사랑한 것 역시 전쟁이 됐습니다. 전장과 도시를 넘나드는 드론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후방의 온갖 정보들이 정교하게 통합되면서 정밀 폭격에 따른 희생은 늘어갑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기존 국제 질서는 혼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을 뒤흔든 전쟁의 여파는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의 장막이 세워지고 이전과 다른 국제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격변의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 전쟁 속에서도 이곳의 눈부신 태양과 청록색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낮에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여느 유럽의 관광지 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전쟁 수행 의지를 꺾으려는 러시아 의도에 말려들지 않은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Ну а что сделать?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к по-другому? Страшно, мы проездом здесь и решили все равно погулять. А как? Все время бояться. 흑해와 맞닿은 다른 항구들이 러시아군에 점령되면서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오데사를 점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이유입니다. 한낮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밤이 되면 오데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 들어갑니다. 종전협상 논의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습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거세졌습니다. 풍요로움과 평화의 상징이던 흑해는 이제 긴장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함대를 몰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정보국은 흑해 함대의 전력 3분의 1이 손실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격침시킨 러시아 흑해 함대 함정은 28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함대의 주요 전력을 러시아 본토인 노보로시스크까지 옮겼지만 이곳 역시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상 봉쇄가 약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확보한 바닷길을 통해 곡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흑해에 이렇다 할 함대가 없던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해군과 맞설 수 있었던 힘은 드론이었습니다. Это кусты, братан. 흑해 함대 한 3분의 1 정도가 피격돼서 이제 기능 불능 상태로 전환되지 않았나 했을 때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인 잠수정 그리고 무인 수중함 이런 것들의 피격의 위험으로 인해서 모항에 피신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크림반도의 동쪽으로 이게 노보로시스크라든지 현재는 또 더 동쪽인 그런 소치라든지 혹은 그 조지아에 있는 그런 포티안까지 이런 흑해 함대들을 좀 보존하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2022년 당시와 현재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정말 그런 흑해 함대 위상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기능적으로
그런 존재하는 잔존하는 함정들의 그런 보호 이상의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보안 조치 속에서 한 드론 부대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 이른바 드론 파일럿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마치 거대한 실내 사격장과도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선 총알 대신 쉴 새 없이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공중을 빠르게 날아다니면서도 때론 땅 위의 목표물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고 때론 좁은 공간과 장애물에도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며 상대편이 엉패물에 숨더라도 공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Людина спочатку навчається на симуляторі, складає іспит на симуляторі, потім іде вже на реальний дрон. У нас є просто багато різних курсів. Якщо саме людина пройде всі курси, то вона стане якраз таки професійним FPV-пілотом. 통제센터 내부에선 다양한 전장 환경을 접목시켜 훈련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지 관찰합니다. 1인칭 시점의 FPV 드론들이 수집한 전쟁터의 각종 데이터들은 통합지휘센터로 보내져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활용됩니다. 드론 대대에선 성별과 나이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해 1인칭 시점의 드론, 이른바 FPV를 잘 조종하게 되면 누구나 뛰어난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싼 가격의 고성능 장비들을 손쉽게 파괴하는 드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드론의 등장으로 전쟁의 양상은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드론 공습 현장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모습을 띄어갔습니다. 단지 공습의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도심의 한 상가 건물을 강타해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숨어있던 드론이 나타나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들에게 2차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전선에서나 볼 수 있는 이른바 더블탭 공격. 포격이나 총격을 가해 상대편 병사를 쓰러뜨린 뒤 모여드는 구조대를 재차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무선 통신을 이용해 잠입한 드론들은 이날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는 강무리를 비행한 뒤 도심으로 날아들어 공격을 가했습니다.
Настільте біля краю платформи. Получення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 2024년 7월 드론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한쪽 팔을 잃게 된 이병훈 씨.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짜 이런 드론이 저런 게 수백 대,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해요.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저희는 드론이 보인다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데 가서 그냥 딱 서 있지,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그게 은폐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드론이 계속 팔로우해서 쫓아오거든요. 소리가 다 틀려요. 소총 소리, 박격포 소리, 대포 소리, 전투기 폭격 소리, 미사일 소리, 패트리엇 소리, 드론 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 소리 중에 제일 무서운 소리는 드론 소리예요. 드론 소리 나면은 긴장하고 딱 얼어붙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아요. 전장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일반 병원들은 대부분 야전 병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어린이 병원이던 이곳은 현재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친구 한 명. 부상병으로 이 병원을 거쳐가는 이들은 누구나 친구가 됩니다. 전쟁터와 마찬가지로 이 병원에서도 생과 사가 갈립니다. 오케이. 율리우. 콜롬비아 아미고. 예, 율리우스, 마이 아미고. 204 배터리언. Muchas gracias. 이병훈 씨처럼 누군가는 이곳에서 다시 일어서지만 누군가는 생을 마감합니다. Pero slava Ukraini. Thank you. Gracias. Dios los bendiga. Muy hombre. Slava Ukraini.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초청으로 포로 귀환 행사를 취재하러 가는 길에서 전선으로 향하는 병사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귀한 병들을 맞이할 장소는 전선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의 상처는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귀한 병들이 머물게 될 병원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오늘 이곳에 오는 귀한 병들은 모두 부상병들로 먼저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로 귀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든 행사장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남편과 아이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 모여든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인가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이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물을 주고 심지어 진정제도 갖다 줍니다. 이 여성은 전선에서 실종됐던 아들로부터 조금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러시아 수용소에서 풀려나 지금 이 장소로 오고 있습니다. Наоборот, нам надо сейчас силы, чтобы зустріть. Заспокойся. Ти надо, що ти нормальна була, понимаєш? Ти не нормальна. Його надо зустріти. Йому надо силочки давати, все, спокійно. Ждіть дзвоночки, тому що вже ж позвонять, ви не можете відповісти. А сьогодні 11 ровно 5 місяців, як я сповіщення отримала. Ми вас вітаємо. Сьогодні ровно 5 місяців, 11, да? Як я отримала сповіщення від його. 주위 사람들도 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Тоді зашивається Я хочу позвонити. 하지만 이런 기쁜 순간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는 실종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윽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부상병들을 실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창백한 표정의 귀환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첫 부상자 포로 교환입니다. 일부 가족들은 진행 요원들에게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해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물음에 일부 병사들은 허리를 숙여 사진 속 인물을 전장에서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Хто за Суходольськ питав? Я ось. Гавриленко Максим був у Суходольську. Кудись етапував. Ну, якщо етапували, не подивіться, пацан, тут Суходольський. Де був? Суходольська 7-ма локалка вроді. Там була 36-я. Да. О, якщо 7-ма локалка, ну це він, мабуть, на Сибір десь поїхав.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전쟁 발발 후 생사 여부를 모르는 실종 군인의 수가 5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실종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리는 비옥한 땅. 하늘과 맞닿은 풍요로운 대지는 우크라이나 국기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이 땅에서 시작된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 나토 회원국들은 흑해에서 연례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나토 일원으로 어느 해보다 많은 인원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크림반도의 전투함정까지 옮긴 러시아로선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이어지는 행동 반경과 영향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오가며 중동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의 위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든든한 뒷배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정권은 결국 붕괴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시리아 정부와 가까웠던 이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게 뻗은 카프카스 산맥을 따라 조지아와 러시아의 국경도 자연스럽게 그어졌습니다.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이어지는 카프카스 산맥 아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이 자리합니다. 산맥 북쪽 지역은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북쪽으로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오디시라는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면 분쟁 지역인 나모세티아입니다. 이곳 오디시 마을은 나모세티아 지역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마을 북쪽 전면과 좌우 양쪽은 러시아군의 통제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친러시아 성향의 나모세티아 보를 명분으로 조지아를 침공한 뒤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오디시 마을을 둘러싸 러시아군 초소와 군사 시설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간혹 조지아 지역 거주민이 허가 없이 이곳을 넘을 경우 러시아군에 체포되거나 총격을 받기도 합니다. ეგრეთწოდებული პროპოსკი არა გვაქვს და პროპოსკის გამო ვერ გადავდივარ. ჩემი მშობლები ცხოვრობენ. ანუ თვეში 10 დღეა. თუ დაბრუნდება ხალხური და მექნება საშუალება რომ ჩემი ოჯახით წავიდე და ვიცხოვროთ, დიდი სიამოვნებით წავალ და ვიცხოვროთ.
비극은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푸틴. 옆에 있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금 조지아를 침공했다고 귓속말로 통보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주최국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처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EU 가입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에는 미소 냉전을 승리로 이끈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조형물이 생길 정도로 서방을 향한 열망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에도 미국과 유럽은 움직이지 않았고 조지아는 닷새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나모세티아처럼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아파지아도 독립국가로 인정한 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조지아 영토의 20%가 러시아군 관할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조지아 내 안보 불안감은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조지아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중단하고 오는 2030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가입을 눈앞에 두고 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მიზანი არის რა, რომ ასე თქვათ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ეკონომიკური თუ გეოპოლიტიკური თუ იდეოლოგიური თვალსაზრისით გახდეს სამწუხარო რეალობაა ის ფაქტი, რომ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ასე თქვათ რუსეთ-უკრაინის ომის შემდეგ არ დაიცვ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ეროვნული ინტერესები, ანუ მან ასე თქვათ არ გამოუცხადა პირდაპირ მხარდაჭერა უკრაინას. 흑해를 바라보는 조지아 포티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한국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따라 에너지 수송용 객차들이 길게 늘어선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티 항구에선 물류를 배에 실어 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의 물동량은 전쟁 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카스피해의 에너지가 유럽으로 가는 허브가 됨으로써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흑해 연안에서 포티 항구를 거점으로 남쪽의 바투미, 북쪽의 아나클리아 항구를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나클리아에선 중국이 대규모 항만을 건설 중입니다.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파도 속에서 조지아가 흑해를 통해 새로운 출구를 모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군의 날 행사장인 구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위까지 시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le Rosja nie jest niepokonywalna. Drodzy Państwo, musimy także kontynuować wysiłek modernizacyjny polskich sił zbrojnych, rozpoczęty z wieloma sukcesami po roku 2000. Bardzo dobrze, że do Polski trafiły czołgi południowo-koreańskiej produkcji K2. Tu jednak nie możemy się zatrzymać. Tak, musimy stworzyć pancerną pięść i musimy mieć 1000 czołgów K2, które są dzisiaj nam potrzebne.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다른 EU와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의 3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대전차 장애물과 감시 센서,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른바 발트 방어선을 구축 중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했던 라트비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남성의 군 복무를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You know, we had compulsory service some 15 years ago. Once we joined NATO, we abolished this, and now we return again. We are also investing very much for our civil defense because we see what happens in Ukraine. 라트비아 내 주둔 중인 나토군도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병력이 증강됐습니다. So we want to stop them at the border. This is a very complex and complicated issue, but we want to make all the border starting from north of Finland till the south of Poland basically unpenetratable. This is our goal.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독일군이 전시를 가정한 군수물자 전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Ohne Diesel fährt kein Fahrzeug, ohne Munition schießt keine Waffe, ohne Verpflegung kann kein Soldat überleben. 나토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 중인 독일은 현재 400명 수준인 리투아니아 주둔 병력을 2027년까지 5,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도 빌뉴스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루드닌카이에는 독일군이 영구 주둔할 군사도시가 건설 중입니다.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와 러시아 여객도시인 칼리닌그라드 사이 수박 궤랑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독일군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Nemanau, kad po antro pasaulinio karo Vokietija yra supratus savo klaidas, yra Lietuvoje ta proga ir manau, kad gali padėti atgrasinti Rusiją.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북쪽의 발트해는 한때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점점 더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육지로만 1,300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이 있습니다. 활발했던 두 나라 교류는 전쟁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뒤 75년간의 중립 노선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 중입니다. Well, Finland's role here in Northern Europe is remarkable in security issues because we have more than 1,300 kilometers common border with Russia. City of St. Petersburg and Kola Peninsula, which are strategically and emotionally important areas for Russia, are just near the border. But due to Russian-Ukrainian war, Russians have a very powerful GNSS interference right now around St. Petersburg. (1939년) 겨울부터 이듬해까지 소련의 침공으로 핀란드는 영토를 일부 잃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있을지 모를 침공에 대비해 전 국민의 90%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방공호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5층 깊이의 방공호. 이곳에 들어가면 두께 60cm가 넘는 철문이 나옵니다. 이어 2중 3중의 강철 출입문을 지나게 됩니다. 핵전쟁까지를 염두에 둔 방공호 시설로 수개월 분량의 식량과 물, 응급의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민들이 방공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모든 일상은 큰 변함 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소리 없이 장벽은 높아지고 참호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 대응이 강화되고 폴란드는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며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창구를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민간 교류를 차단한 발트 3국은 나토군의 주둔 병력을 늘리고 핀란드가 새로운 방벽을 쌓으면서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서쪽에 거대한 방벽이 세워지면서 러시아는 동쪽과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А вы требуете от меня каких-то гарантий. Вы должны нам дать гарантии. Вы. И немедленно, сейчас. А не забалтывать это десятилетиями. Ни одного дюйма на восток, сказали нам
в 90-е годы. Ну и чего? Надули. Просто нагло обманули. 푸틴이 이런 말을 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역설적이게도 나토는 동쪽으로 확대됐습니다. 종전협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서쪽이 막힌 러시아는 동쪽으로 손을 내밀어 북한의 대규모 파병 지원을 받으며 전례 없이 동맹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나란히 선 것은 6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세 나라 정상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흑해와 중동 지역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길이 끊어지고 높아지는 방벽을 눈앞에서 지켜봐왔던 한반도에게 지금 유럽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